반론 관련해서는 김 감독이 사실 그런 이야기들은 이미 우리 영화 제작 과정 중에 제가 반론 담당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론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도 내고 이 영화는 김 감독이 조사했던 분량이 100이라고 하면 영화 속에 담긴 거는 뭐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론들을 전혀 혹은 다른 가능성들을 생각지도 않고 원하는 데이터만 수집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관련해서는 김 감독님이 답변을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뭐 반론들이 있다는 얘기 들었고 저도 몇 가지는 저기 보여주시더라고요. 저희 마케팅 팀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몇 가지 중요한 거 이런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다 보고 있고. 근데 사실 제가 3년 반 동안 조사만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아니라 중간중간 결과를 김종수가 진행하는 프로에 나와서 몇백만이 보는 가운데 얘기했고 이미 그런 반론들은 이미 다 제기가 됐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검증도 다 마쳤습니다. 사실은 새삼스럽게 하나도 없는 반론이 다시 나오고 있어갖고 조금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 반론들을 보면서 가끔 그런 걸 느끼는데요. 그러니까 특별조사위라든가 그런 분들 조사했던 분들들 굉장히 되게 하대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라든가 그분들이 아까 하나 예를 들자면 뭐 GPS 오차와 좌표의 오차와 레이더의 오차를 전문가를 통해서 검증을 안 해봤을까요? 그래서 저희 영화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세월호가 침몰 지점 같은 게 나오죠. 실제 침몰해서 나중에 2년 될 때까지 있었던 지점에서 레이더가 750m 위까지 떠내려가는 모습을 제가 제시했죠. 그런 레이더 전문가들을 만나시거나 레이더의 원리에 대해서 들으셨던 분은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 물체가 여기 있는데 레이더 기지에서 전파를 쏴서 반사된 것을 영상에 잡은 게 750m 차가 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건 아예 애초에 셋업을 할 때부터 그러니까 이 군대로 치면 0점을 잡는다고 그러죠. 0점을 제대로 못 잡아갖고 한 거지 레이더의 오차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사실 750m 오차가 난다면 해상에는 끊임없는 해상 사고가 일어나겠죠. 예. 아주 쉽게 생각해 보시면 아수라장이 되겠죠. 그런 레이더를 갖고 바다에 나와서 협소로 같은 데를 어떻게 지나가나요? 그리고 DGPS 오차가 수백 미터씩 계속 순간적으로 날 수 있어요. 튀는 현상들은 가끔씩 초기에 많이 났었거든요. GPS 시절에. 그러다가 DGPS로 오면서 오차율은 10m. 특히 GPS 전문가도 만났어요. 국내 최고의 GPS 전문가라는 분들, 그 밑에 있는 분들하고도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특히 이 빌딩이 많은 곳보다 해상 이렇게 장애물들이 없는 곳으로 가면 정확도가 더 늘어요. 그래갖고 그 점검까지 끝냈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이 무슨 해군 레이더와 이 GPS 데이터 500m 차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건 거의 설명할 수 없다라는 답변도 다 얻었고요. 그러면 뭐 DGPS가 10m라고 통계적으로 발표하는 그 통계들은 다 거짓말입니까? 그런 DGPS 기술을 연구하고 발표하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 미국 과학자들은 다 바보입니까? 라고 저는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다 점검했고 말도 안 되는 오차임이 나왔고 그래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일기에서 그때 청문회에서도 나왔을 거예요. 그런 데이터들 나왔죠. GPS 위치가 계속 한 곳에 머무는데 속력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AIS 데이터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했을 때 GMT 업체의 연구소장이 그러죠. 사실 그걸 설명할 길이 없다. 좌표가 왜냐하면 이 지점에 있다가 이 지점으로 가야지 거리를 갖고서 시간을 나눠서 이렇게 속력이 나오거든요. 근데 계속 좌표가 한 지점이 20초 동안 계속 찍히는 거예요. 근데 속력이 수십 노트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도 설명할 길이 없다. 이 얘기를 해요. 이상합니다. 비과학적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다 검토하고 특별조사위원회 내에서도 검토하고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을 해서 본인들도 도저히 전문가한테 다 의뢰하고 검토를 마친 뒤 그 청문회 같은 자리에서 함부로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공적, 국민들이 지켜보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발견돼서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AIS 데이터는 참고용으로만 쓰일 뿐이지 이걸 갖고선 침몰원이 조사할 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그 방송에서 청문회 생방송에서 선언하셨죠. 근데 그 반론을 제기하신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데 세월호 청문회를 좀 보시고 그리고 이 GPS라든가 레이더의 원리에 대해서 좀 조금 최소한의 사항이라도 공부하시고 반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데 제발 조금만 더 기초 사항이라도 좀 보시고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대로 이렇게 이 말 발설을 하지 말고 함부로 이렇게 그 글을 쓰지 마시고 제발 좀 최소한의 공부 좀 하고 반론 좀 했으면 좋겠다. 특히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그게 결국 본인이 나중에 그런 사람을 만나서 나중에 사과를 해도 소용없어요. 결국은 내가 그 지점을 좀 착각해서 그렇게 주장했던 거야. 글을 썼던 거야. 그럴 때 이미 유가족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제 GPS 오차는 뭐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혹은 뭐 IIS가 기계 결함은 오차가 생긴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완벽한 기계는 없으니까요. 상식 수준에서는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인데 이제 올해 1월에 있었던 네덜란드에서의 모의 실험 이게 300회를 반복한 실험이거든요. 여기서 정부가 발표한 AIS대로 배는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거리에 오차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 항적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설사 700m가 오차가 있다 치더라도 그 궤적은 그러면 맞아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700m 아래에 있었다 위에 있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그 궤적대로는 배가 움직여야 했으나 한 번도 정부 발표대로 재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의심하는 게 맞는 거죠. 데이터를 정부 발표를 한 번도 재현하지 못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정부 발표한 데이터가 맞지 않는 거죠. 이 닷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최부정은 또 감독님 말씀하시겠지만 애초 이제 영화를 기획할 때 저희가 만약에 어떤 그 가설이 나온다면 중간에 과학적으로 논증 가능한 어떤 가설이 나온다면 아까 초기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생존자들의 체험 혹은 기억과 일치해야 된다, 부합해야 된다 원칙뿐만 아니라 거기까지 가서 그 다음 단계로는 사실 쌍둥이 배가 있었죠. 예, 저희가 원했던 바는 그 배를 통해 그 가설을 실험해 본다는 거였어요. 근데 배가 중간에 팔렸죠. 예, 똑같은 조건에서 예를 들어 닷을 내리는데 소리가 너무 크다. 세월에 닷을 내리는데 소리가 너무 커서 선원들이 들을 수 없다는 걸 누가 알죠?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 그 반론 역시 아무런 근거 없는 반론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똑같은 조건, 침몰하지 않았던 쌍둥이 배를 통해서 사실은 언젠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여러 가지 가설들을 그 배를 통해 직접 실험하거나 재현하거나 하는 게 저희 목표였지만 그 배는 사라졌고요. 닷도 중간에 잘라버렸죠. 인양 전문가에게 물어보시면 금방 답을 얻으실 수 있을 텐데 인양 과정에 닷을 자를 이유는 없다는 게 저희 조사 결과입니다. 역시 닷도 잘렸기 때문에 배가 침몰한 당시의 상황에서 다시 어떤 조건과 상황이었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화에 담긴 게 불완전하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닷과 관련해서도. 저희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좀 더 보강하거나 비슷한 조건에서
닷이란 가설이 더 입증되어서 영화에 담겼으면 좋았겠지만 방법이 없었다. 그 외에 영화에 이미 제시됐던 여러 가지 닷을 가설로 내세운 이유들은 영화 속에 담겨 있으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는 영화가 충분히 말하고 있고요. 반론에 대해서는 반론 역시 적어도 영화가 제시하는 만큼의 근거를 가지고 반론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저희도 확인해보고 싶은 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정도의 소위 이제 배의 무게를 다시 견딜 수 있을 것인가. 말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재현해보기 전에는 확실히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론은 반가운 일이고 반론을 기대하며 만든 영화긴 한데 그 반론의 뭐 수위나 또는 이건 공식적으로 감독님이 나가서 뭐 언론 앞에서 토론을 할 수준의 반론이 제기됐고 반갑다고 할 만한 반론을 아직 만나지는 못했고 그래서 아쉽기도 합니다. 예, 일반적인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더 추가하실 얘기 있어요? 네. 예. 그거 두 가지 질문 드렸잖아. 그 GPS, 뭐 레이더 그건 답변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닷에 대한 앵커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려요. 뭐 소리가 난다. 사실 이미 많은 얘기 들었고 그리고 대형 선박을 운항하시던 분도 그리고 닷을 내릴 때 어떤 프로세스로 내리냐. 그런데 흔히 얘기할 때 한꺼번에 확 내리는 방식도 있지만 조금씩 끊어서 그러니까 소음도 얼마든지 제어하면서 내릴 수 있는 방식도 있는데 항상 생각하는 게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 글 보고 그러면 타봤던 배들이 되게 소형서들이 많아요. 내가 타봤던 배, 뭐 소리가 크던데 다시 내려오니까 대형 선박 그리고 그 세월호의 구조가 선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리가 146m짜리 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어떤 경험했던 일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배 원래 조금씩 출렁거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뭐 어딜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반론들 그 GPS라든가 내가 자동차 가면서 GPS는 원래 여기 있는데 다른 건물로 완전히 건물이 확 튀어 몇백 미터 옆으로 튀어 GPS는 원래 오차가 많은 거야. 이런 수준의 반론들 그러니까 자기가 겪었던 그런 반론들 GPS는 원래 오차 많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그런 그러니까 이 반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무슨 도덕 교과서적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진상 규명이잖아요. 세월호의 진짜 침몰 원인을 우리가 찾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기분이 내가 뭘 내놨는데 반론이 나오면 기뻐 이런 사람은 사실 없겠죠. 그렇지만 마음을 열고 거기서 뭘 이렇게 찾아가야지라고 충분히 듣고 이건 제가 잘못됐고 이건 더 보완해서 제3에 나올 수 있고 이런 자세로 의식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어떤 반론을 듣다가 굉장히 실망스럽고 시간을 소모한다라고 느껴지는 반론들이 있어요. 좀 악의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특히 근거가 희박한 아까 얘기한 GPS 데이터 내가 찾던 데이터가 튀던데 뭐 이런 식의 반론은 정말 생산적이지 않은 반론들은 좀 조금만 더 기초 지식을 쌓으시고 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닷은 저희 스스로도 처음에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가장 먼저 반론을 제기했던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반론이 있다는 걸 압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닷을 얘기하는 순간 수많은 질문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있는 가설이죠. 기본적으로 그 이유는 다 아쉽다고. 이제 뭐 소리 난다부터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던 김 감독이 큰 소리 나지 않겠냐 했던 반론 중에 하나인데 생각해 보시면 세월호 객실이 어떻게 외부의 소리를 차단하는지 방어의 정도는 어떤지부터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큰 소리가 난다는 아주 단순한 주장은 반론의 최소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이러한 정도의 데시벨이 그런 정도의 소음이 어떻게 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라고 해야 하는데 큰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안 들리냐, 얼마나 큰 소리인지, 그게 객실 어디에서 어느 정도 크기로 들릴지, 세월호의 구조는 어떠한지, 창문의 두께는 어떤지 전혀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김 감독도 얘기했지만 다들 조금씩 내렸는지, 한 번에 내렸는지, 다시 배를 완전히 정지시켰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배가 기울 때 어떤 충격을 가해서 침몰을 이루는 기울기를 순식간에 만들어낸 게 아닐까 하는 것이지, 반론적인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배, 다시 운항 중인 배를 어떻게 그렇게 정지시키느냐, 우리가 제시하지 않았는데, 그런 반론이 있다든가, 많은 종류의 닷과 관련된 반론이 있다는 저희도 알고, 그것도 이미 제가 김 감독한테 제기했던 반론들이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전문가들에게 배 운항에서 다시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어떻게 내려지는지, 어떻게 올려지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배가 운항 중에 방향을 선회할 때 다시 쓰이기도 한다는 사실은 저희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경험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또는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얘기를 저희도 듣고,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충분히 가설로서 제기될 수 있겠다 하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다시야 좋아 이걸로 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 3년 반을 그렇게 보내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시 나와서 기쁘다 하고 냉큼 도달한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반론들이 김 감독 얘기처럼 이건 우리가 충분히 이미 너무 오랫동안 얘기했던 내용들인데 너무 소모적에 또다시 이걸 공식적으로 나와서 답변하기에는 오히려 그렇게 나가서 답변할 만한 반론과 이론과 혹은 뭐 틈새를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게 저희 마음이기 때문에 반론을 기다립니다. 김명령님은 이런 결론에 도달했고 하나의 가설을 제시했고, 그 가설로 영화에 담아낸 사람으로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반론이 너무 기쁘진 않겠죠. 하지만 저는 기쁩니다.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진지하게 다룰 반론이 있다면 같이 논의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반론을 기다리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 반론하기에는 이미 진지하게 검토했던 이야기들을 일일이 다 나가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소모적이다 하는, 현재까지는 그런 정도의 반론밖에 아직은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예, 기다립니다. 네, 아까 손 들어주셨던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그 프로젝트 부에서 지금 3부작 트릴로지가 다 이제 나왔는데, 그동안 이제 영화를 만드시면서 그 김어준 씨가 여러 가지 소회가 있을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음모론이라는 얘기도 상당히 많았지만, 또 반면으로 관객들이 굉장히 응원과 지지를 많이 보내줬고,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어떤 사명감 같은 것도 좀 생기셨을 것 같은데, 그동안 한 1년에 거쳐서 3편의 영화가 한 3, 4년 거쳐서 준비한 영화들이 이제 일찍 개봉을 했는데, 그간의 개봉 과정에서 좀 느꼈던 개인적인 뭐 어려움이나 혹은 또 반대되는 뭐 환희의 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좀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걸 얘기하실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본인 그 생각하는 목소리를 굉장히 파급력 있게 전하고 있는 작업을 해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뭐 그게 어떤 지금 확정된 어떤 그것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 영화가 원래 인텐션이라는 가제로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바다라는 굉장히 적합한 제목이 잘 지어진 것 같은데, 이 제목을 확정짓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애초에 인텐션이라고 했던 이유는 AIS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저희가 파악했기 때문에 조작했다면 누군가 의도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프로젝트명이 이제 인텐션이 됐던 거고요. 최종적인 영화 제목은 마케팅 팀과 함께 의논해서 결정한 겁니다. 네. 그 마케팅 팀에서 아주 좋은 제목을 제안해 주셨고 첫 번째 제안이었는데 첫 번째 제안에 저희가 동의해서 제목이 이렇게 결정되고요. 그러니까 애초 영화 제목이라기보다 프로젝트명이었다. 인텐션은 누군가가 AIS를 만진 게 아니겠는가, 만졌다면 의도가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의 인텐션이 담긴 거고요. 프로젝트명으로. 그리고 영화에 대한 소회. 이제 영화의 이제 찬반 혹은 뭐 음모론이다 뭐 이런 이야기는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에 의해서. 그리고 또 제가 가진 이미지도 있고요. 예. 근데 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영화들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최대치의 노력을 담은 겁니다. 저희는 국가기관도 아니고요. 예. 국가가 했어야 할 일인데 국가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 중에 몇 가지 영역은 빨리 기록에 남겨두어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기존의 미디어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껴서 예를 들어서 이 그날바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방해도 심했고 특조위 단위에서 생각해 보셔도 혹은 유가족 단위에서 생각해 보셔도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빨리 만들지 않으면 다음 정부 혹은 그 다음 정부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겠다. 정황들이 사라지겠다. 혹은 기억들이 희미해지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운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오면 그때 이 영화가 하나의 타임캡슐처럼 다시 꺼내져서 조사에 혹은 의문의 출발점이 되길 원하면서 만든 거고요. 그럼 영화마다 그런 목적들이 다들 각각 있었습니다. 영화들이 100%는 아닐지언정 각각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제작자로서 자평하고요. 그리고 그다지 드라마틱한 성격은 아니어서 막 영화를 만들고 기뻐서 펄쩍 뛰고 그런 건 없고요. 예. 하고자 했던 바는 한 것 같다 정도의 감상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화를 할 생각이냐? 이 영화들은 세계 영화 모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국가, 정상적인 정부라면 국가기관에서 할 일들이에요. 예. 거기 거대한 공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다큐라는 형식으로, 영화라는 형식으로 담았던 거고요. 앞으로도 그러면 다큐나 이런 제작을 할 것이냐? 해보니까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생각 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큐를 제작할 생각이냐? 애초에는 저는 이 세 편으로 끝낼 생각이었습니다만 이 영역이 가진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생각 중입니다. 아직 결론에 도달했다기보다는 네 번째 혹은 뭐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로운 첫 번째 프로젝트가 있을지는 지금으로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력 있는 장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긴 했습니다. 네. 또 있나요?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제가 답변 다 드렸나요? 드려? 예. 네, 미리 손들어 주셨던 기자님 질문 마지막으로 받고 자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드릴 게 제목 인텐션이라는 것을 설명하셨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야기로는 이제 고의
침몰설이라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고요.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하나 남은 질문은 그 영화상에서 이제 그 시간 변동이 나오잖아요. 29분과 50분 이후에 요 시간의 차이가 있었다고만 말씀하시고 이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건 설명이 없으세요.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총수께는 뭐 제가 개인적 연락이 좀 다 하시니까 그 더플랜드 제가 하도 귀찮게 해가지고 아마 좀 아실 텐데 더플랜드의 재발론 생각 혹시 있으신지? 더 플랜은요, 이 다른 영화는 잘해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질문하셨으니까. 해당 교수님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단발성 프로젝트로 생각하고 시작하신 게 아니거든요. 별도의 사이트가 만들어질 것이고, 지금도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어요. 예.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니 그 사이트가 이 영화 때문에 잠시 지연되고 있었는데, 오픈되면 충분히 거기서 궁금하신 점을 해소할 수 있으실 거고요. 인텐션을 설명드렸고, 또 뭐가 있었죠? 그 시간 관련한 부분은, 그러니까 배 침몰 시간보다 더 이전에 무슨 사고가 있지 않았나? 8시 30분 얘기하시는 거죠? 네. 8시 30분, 8시 50분. 예. 시간차.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저 약간 구체적이진 않은데 여간에 이 시간차에 대해서 사실 질문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생각한 게 전 정부에서 발표한 8시 50분 뭐 고박되지 않은 화물들이 뭐 쏠려서 배 넘어갔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얘기했던 게 8시 50분 뭐 이런데 사실 특조 일기에서도 굉장히 그분들이 관심을 기울였던 게 뭐냐면 지금 특조 2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세월호에 정확하게 45도로 확 기울어졌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이 자료를 뒤지고 뭐 하다 보면 사실 정확한 그 시간을 알 길이 없어요. 그 절대 시간을 찾기 위해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서 뭐 지금 블랙박스들이 나오니까 이제 절대 시간이 찾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보시고 뭐 15 갖고도 맞추시고 삐삐 몇 시 뉴스입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블랙박스의 어떤 그 안에 타이머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도 지금 이미 드러나고 그래서 또 절대 시간은 아마 알 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절대 시간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AIS를 근거로 얘기하시는데 지금 AIS가 그 특조 일기에서 이미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상한 자료라는 게 공식적으로 결론이 내려졌고 특조 일기에서 결국 그게 더 심화돼서 아마 조작까지 공식적으로 결론이 내려지면 결국은 이 시간에 대해서는 8시 50분이 사고 시간이라는 근거는 거의 날아갈 겁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8시 50분으로 중환자들이 많지 않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든다면 선원들에 대해서 거의 전수조사를 해봤었어요. 해경에서 조사한 그랬더니 8시 50분쯤이라고 주장했던 그룹과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전제 조건은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가지 그룹이 있어요. 두 선원들만 제가 따져서 얘기할게요. 그 여객부까지 다 포함해서 8시 30분이라고 주장하는 그룹과 8시 50분이라고 주장하는 그룹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잠을 자지 않은 8시 30분에 잠을 자지 않고 배가 기운 뒤에 깨어났던 선원들은 제외하고 보자면 8시 30분 그룹이 놀라울 정도로 많습니다. 여기에도 초반에 거기서 저희들 대표적인 사람들을 특조에서 조사했던 분을 저희들이 영화의 일부분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사실 선원들 중에 8시 50분이라고 정부 기록 AIS와 맞는 시간에 했던 사람은 딱 조사해보니 2사람밖에 없더라. 이준석 그 선장이라는 사람하고 또 하나는 박한결이라는 그 3등항 회사 기억나시죠? 둘밖에 없더라. 근데 또 둘의 초기 진술에서는 네, 오히려 30분이 많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다들 8시 50분으로 이게 막 거의 공식화가 되고 지금 언론에서 다 50분으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거의 근거가 없다. 겨우 얘기할 수 있는 건 뭐 AIS와 선원 2명 정도밖에 없다. 이 부분은 저도 같이 그 조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약간 그 뉘앙스를 조절하자면 거의 근거가 없다기보다는 30분의 어떤 사고에 준하는 그게 침몰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사고에 주된 어떤 매우 이상한 증상, 현상 또는 뭐 액션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다. 30분에 그때가 실제 배가 침몰하기 시작한 시간인지까지는 저희가 확정할 수는 없는데 30분 경. 예. 30분 경으로 제가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면 30분 경에 승객들 그 진술서에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30분에 이미 어떤 배의 이상을 느꼈던 그 진술들이 존재하고 지금 선원들 존재하고 그러니까 30분 이게 45도 넘어간 상황을 그러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30분은 그 선원들에서도 나오지만 15도 정도 휘청이었던 게 좀 반복된 15도 그러니까 병풍도에 와서는 45도가량으로 훅 넘어간 마지막 순간이 있었던 거고요. 8시 30분은 15도 정도.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15도 별거 아니지 않아? 그러는데 그 세월호 정도의 유천특급 이상의 여객선에서 선원들 입장에서 보면 15도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거기 이영재 씨도 그 해경 진수 이런 데도 나오지만 선원 경력 20몇 년인가요? 중에 냉장고가 쓰러지면서 이렇게 15도 후청하는 거에 대해서 대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용어도 헷갈리게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채 사용되는 것 같은데 무엇을 사고로 볼 것인가도 지금 정의되지 않았거든요. 배가 이미 15도 기울었던 지점에 이미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는 선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침몰만을 사고라고 정의하면 그 시간도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최소한 30분에 그 경험을 가진 선원들이 사고라고 인지할 만한 어떤 이벤트가 있었다. 예, 20년 경력이 넘는 선원들에게 이건 사고다. 왜 그러냐면 그 세월호를 계속 탔으면서도 처음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 조기수 입장이나 그런 그 기관사 입장에서도 세월호가 막 폭풍우가 치던 날 조금 넘어간 적은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심했던. 근데 그날 다 아시지만 뭐 폭풍우 이런 것도 없었고 바람도 심하지 않았고 근데 거기서 그런 일을 처음 겪은 거예요. 선원들도. 그러니까 승객들이 그냥 단순하게 흔들려서 불안을 느낀 게 아니라 그건 사건이었다. 오래된 경력을 가진 선원들한테도 이건 위험 신호였기 때문에 30분에 막 후다닥 나오고 피신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런데 그런 증언들이 왜 8시 50분으로 다 변경돼 있고 특별조사위원회 박조사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상하지 않나요? 왜 8시 30분이라고 증언했던 게 우리한테 초기에 전달이 안 되고 그동안 다 변경돼 있고 이런 사실들이 숨겨져 있다가 왜 특별조사위원회위에서 지금에서야 드러나게 됐는가? 이것은 특조위께서 더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서 저도 궁금합니다. 이 기관사한테 8시 50분으로 조사 끝났으니까 8시 50분으로 합시다. 지장 찍어야 했던 사람들 그리고 목포 해경 옥상으로 데려갔던 사람들 그 검은 계통에 그 검은 양복을 입으셨다고 하는데 그 분들을 저도 알고 싶어요. 그 신원을 꼭 좀 언론이 움직여서 그 신원이 그 특조위가 잘 수사해서 그들 신원을 꼭 좀 알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사고라는 용어를 좀 그래서 엄밀하게 정해서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통상 사고하면 그냥 침몰 순간만을 이제 45도로 기울어서 더 이상 배가 봉헌될 수 없는 지점 통상 일반적으로 침몰이라고 하는 지점만이 사고인가 그렇게 정의하면 거기만 사고일 수 있는데요. 근데 정부 발표는 그 지점 이전에는 그렇게 배가 완전히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지점 이전에는 급변침 이전에는 정상 운행을 직진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발견한 것은 그게 아니라 30분 때에 특별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왔고 거기 배에 탔던 사람들이 이것은 사고다라고 인지할 배가 거기서 침몰하진 않았지만 이것은 사고다라고 인지할 만한 이벤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사고라고 부를지도 정의해서 마치 30분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30분에 침몰했다고 주장한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혹은 이것을 사고라고 인지할 만한 이벤트가 30분 때 있었다는 거죠. 정부의 발표하고는 다르게. 그렇죠. 저 요 말씀만 마지막으로 특별 메시지에 주목해 주십시오. 특별 메시지는 어차피 부정할 수 없는 데이터니까요. 30분경에 10개가 등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말한 대로 그 특정 2명의 선언에서 말한 대로 30분에 아무 일도 없었다. 병풍대역까지 온대 라는 게 사실이라면 거기서는 특별 메시지가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8미도 이후 병풍도까지는 특별 메시지가 등장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본인들이 발표한 데이터의 특별 메시지들이 섬을 지날 때마다 계속 등장하고 있다. 이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오늘 상영 보고회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말씀. 기사를 잘 써주세요.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예. 혹은 뭐 명언을 비판하든 어쨌든 기사를 좀 써주세요. 보다 정확하게는. 저도 똑같은 마음인데요. 정말 많은 반론들이 있어도 좋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자 언론들이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년 반 동안 조사하면서 너무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 이 관심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더욱더 관심을 받고 이것이 공론의 장에서 더욱더 많은 특조위도 마찬가지지만 언론에서도 더욱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 영화도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사를 쓰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한 가지만 마지막 말씀드리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제가 10여 년간 추적하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 하나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의혹을 담은 거고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의 세월호 버전이 이 영화입니다. 세월호에 관련된 질문은 이 영화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영화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저희가 하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기사를 쓰실까요? 저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그날 바다의 상영 보고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